우리나라에서도 백신 패스라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스터샷을 3개월마다 접종해야 된다느니 이러면서 백신 패스를 시행하면 국민의 삶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실질적인 문제고, 또 하나는 인간다움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가 하는 그 이념, 아주 원천적인 자유의 문제, 인간 존엄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11월 8일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이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 반대 시위가 만만치 않은 것이죠.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한다. 먼저 이 성격부터 분명히 하기로 합시다.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것은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것은 접종에 반대하는 것이고, 어떤 이유로든 거기에도 나름대로 타당한 주장이 있을 수도 있고, 남더러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안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이제 그것은 변론으로 하고,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한다는 뜻은 한마디로 백신 강제 접종, 백신 접종 강제, 여기에 반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백신 접종을 하려고 하죠. 처음에 백신이 없어서 접종을 못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인들은 좀 투박하고 어떻게 보면 좀 겁이 없고 이런 면도 있고 해서 백신 접종하면 좋다 하면은 그냥 앞장서서 하는 게 우리 국민입니다. 코로나 검사도 그렇죠. 자진해서 찾아가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반대한다. 그러니까 백신 패스 반대한다. 이렇게 되면 백신 자체를 반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백신 패스에 대해서 반대한다 하는 국민들은 저 이상한 사람들이다, 백신은 음모론자다, 이렇게 몰면 생사람 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걸 반대한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그 이유를 경청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백신 접종 의무화, 이제 그 종류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백신 패스제, 이거를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삼겹살을 좋아하죠. 이제 삼겹살을 좋아한다. 백신 접종 할 수 있으면 한다. 이제 그거하고 지금 맞춰보는 겁니다. 그러면 삼겹살 의무화,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문재인 씨가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는 겁니다. 모든 식당은 점심 메뉴에 반드시 삼겹살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거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과징금 형식의 벌금을 부과하겠다. 아니면 진짜 벌금을 부과하겠다. 이랬다고 합시다. 그럼 이게 뭐냐? 현실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점심 때 식당에 가서 스파게티를 시켰더니 거기 삼겹살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햄버거를 시켰더니 삼겹살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 소고기 덮밥을 시켰더니 이것도 고기인데 또 삼겹살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식당은 의무니까 하겠죠. 우리 국민은 어떤가? 그 똑같은 행정명령은 국민에게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점심때에 반드시 삼겹살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식당에 강제를 함으로써 국민을 통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은 점심때 삼겹살을 먹어야 합니다. 안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명제가 생겨버립니다. 모든 사람은 점심때 삼겹살을 먹어야 한다. 바로 이게 삼겹살 의무화인 것입니다. 이거를 백신으로 바꿔놓으면 백신 의무화로 되는 것이죠. 행정청에서는 우리는 식당만 규제했다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러나 실제는 국민의 입에 강제로 삼겹살을 집어넣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거 싫다. 삼겹살 의무화 안 된다고 하는 국민은 그러면 삼겹살 음모론자냐? 그건 그렇지 않죠. 삼겹살을 싫어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심지어 삼겹살을 좋아하는 사람까지도 이렇게 반드시 먹어라 이러면 삼겹살 의무화 반대합니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설령 삼겹살이 제 아무리 좋은 몸에 좋은 그런 약효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먹는 것이지 남이 먹으라고 해서 그것도 안 먹으면 돈 뺏긴다고 해서 의무로 삼아서 먹는 것은 당연히 반대합니다. 제1에서 의무화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라는 것이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거를 참고로 해야 하겠죠. 문재인 씨가 몰라서 저런다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미국 연방정부 그리고 연방정부와 거래하는 계약업체에 대해서 백신 의무화 조치를 한 건데 이제 제한이 있기는 합니다. 직원이 100명 이상인 민간 사업장에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2022년 1월 4일까지 전원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한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그 민간 사업장의 종사자들, 이 사람들은 매주 코로나 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위반 건수 한 건 한 건마다 그 사업장에 $13,000 벌금을 과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제 보면 바이든 행정부 하의 미국은 자유미국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이거 상당히 끔찍한 그 행정 조치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갔다. 그런데 미국 상원에서
이 바이든이 내린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 이거를 무효화시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2월 8일 공화당 의원은 전원 찬성했고, 그리고 중도 성향의 민주당 소속 의원도 여기에 가세를 하고, 그 의원들도 가세를 하고, 그래서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상원에서 이 바이든의 조치를 무효화하는 결의안이 통과됐지만, 지금 통과됐다고 해서 즉시 그 바이든의 그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이제 중단돼야 한다든지 그게 그 무효로 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좀 절차를 더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이 이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서 앞에 소개한 바와 같이 정말 미국에서는 용납되지 않을 국민 통제를 저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 민주당에서는 이걸 편들고 있더라.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도 미국 국민을 이렇게 편을 갈라서 국민을 공격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 그게 놀랍다 하는 겁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백신 맞기를 거부하는 미국인들은 미국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종식시키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런 사람이 아무리 상원 의원이지만 이런 사람이 의회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미국 국민이 이런 사람을 끌어내지 못하면 이 사람 출신의 그 지역에서 이런 사람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미국의 민주주의는 흔들리고 있다. 당연히 그렇게 평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국민을 장애물이라고 한다는 말입니까? 그 다음에 그 상원 의원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반대 운동을 하는 것은 저거 정치적 의도가 깔린 거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우리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하면 그거 정치적으로 뭔가 다른 정치 운동이다. 이러고 보면은 거의 시진핑이나 김정은이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번에 참 미국 그 민주당에서 그 자기들의 그 시커먼 속을 다 들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백신 의무화는 어떻게 보더라도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에 이 바이든의 백신 의무화 조치를 무효화하는 그런 상원 결의안을 주도했던 마이크 브런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백신 접종을 지지한다. 그렇지만 백신 접종을 강행하는 것은 정부가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의무화를 한 이 조치, 이게 지금 법정에서 다뤄지고 있다.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할 텐데 미국 사법부에서 이거 일단은 지금 안 된다고 하는 입장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 브런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이번에 이 결의안을 낸 것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그건 뭐냐? 그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자신의 생각,
거기에서 물러서라.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금 전에 그 법원에서 이게 다뤄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이든이 내린 이 백신 의무화 조치,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법원에서 그 시행을 정지하라 하는 결정이 지금 계속 잇따르고 있다 하는 소식입니다. 두 가지 예를 들면, 하나는 이렇습니다.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백신 의무화 조치를 내린 여기에 대해서 제5연방항소법원에서 시행 일시 정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시행 일시 정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조지아주 연방법원에서는 12월 7일 연방정부 계약업체 직원들에 대해서 백신 의무화 조치 내리는 것을 중단시키는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어차피 자기 운명 결정권이 있는 국민들은,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고, 국민이 자기 신체에 백신을 접종하는 거를 의무로 해서 강제로 접종을 받는다 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이것은 전체주의에서나 나올 수 있는 이야기다. 그것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민주주의, 민주화, 이런 걸 주장하는 게 민주라는 이름이 붙은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민주당은 자유보다는 평등을 앞세우고 있죠. 이런 평등을 앞세우는 민주당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왜 자꾸 전체주의 성향을 보이는가? 이 평등을 앞세우는 것이 실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범주를 완전히 벗어나 버린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당연한 것이, 만일 이제 흔히 이렇게 예를 드는데, 무인도에 있는 로빈슨 크루소에게 평등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평등이라는 것은 논리 필연적으로 둘 이상의 인간이 존재할 때 성립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혼자 있어도 자유, 둘이 있을 때만 자유의 개념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분명하죠. 평등은 둘 이상, 다수가 있을 때 평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등은 항상 집단의 평등입니다.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고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는 개인이 강하고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인 것이죠. 이 전체주의 성향이라고 하는 거, 모두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이웃이 감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죽어도 좋아. 이게 대표적인 전체주의, 국가주의, 그런 데서 내세우는 미덕입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와는 같이 갈 수 없는 사상인 것이죠. 전체주의가 안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첫머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전체주의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이게 머물게 해서도 안 되고 용납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제 이것을 조금 좀 더 확장해서 나쁜 부분을 더 크게 이렇게 해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바로 거기에 이어진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했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여기에 연결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